새해부터 일본을 뒤집어 놓은 지진이 다시 한번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는 일본 기상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일본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진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열도를 진흙벌과도 같이 만들고 있는 집안의 액상화로 인해 피해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토양의 액상화로 도로가 뒤집어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처참한 일본 현지의 모습.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은 15일 노토반도 지진에서 2주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이어져 향후 2에서 3주 정도 안에는 최대 진도 5강 정도 이상의 지진이 올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저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노토반도에서는 2020년부터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대 진도 7강을 관측한 1일 이후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흔들림이 관측되고 있다. 1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1405회 관측됐다.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 가옥의 붕괴나 토사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구 활동은 지진이나 강우, 강설에 주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 또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결국 정부는 노토 반도 앞바다의 해저에 존재하는 복수의 활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1년의 노토반도 지진의 활동에 대해서 최신의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이번 달 1일에 이시카와현 시가초에서 최대 진도 7을 관측한 매그니튜드 7.6 대지진의 원인에 대해 노토 반도의 서방 해안에서 북방 해안 북동 해안에 걸친 해저에서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복수의 활단층이 지하의 깊은 곳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이 밖에 한층 더 북동에 위치하는 사도지마의 서방바다에 걸친 해저에 있는 활단층의 일부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기존에 주장하던 분석과 상반된 것입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임시회합에서는 진원이 된 단층은 미리 알려진 단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 발생한 지진의 진원의 분포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단층이 어긋나 움직인 분포, 지각 변동의 데이터 등으로부터 알려진 활단층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지진조사위원회 또한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2주가 경과했지만 지진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여 향후 약 2주부터 3주간은 최대 진도 5강 이상의 지진에 주의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하루에 몇십에서 몇백 번씩 산발적 지진이 나고 있고 가옥의 붕괴와 산사태로 인해 구조활동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피난이 더딘 상황인데 노토 반도 지진으로 이시카와현의 피해자를 호텔 료칸에 옮기는 2차 피난민은 15일까지 피난자 전체에서 불과 6%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진 발생일로부터 16일로 2주가 넘었고 재해 관련 사망을 막기 위해 정부도 2차 피난 가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거의 피해 지역 전역에서 단수가 계속되는 등 생활전선의 복구를 전망할 수 없고 혹독한 추위도 계속되고 있어 피난 생활이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현 차원에서는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진 호텔이나 료칸으로의 2차 피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확보가 진행되어 15일 시점 현 내외에 총 995개 시설에서 3만 명분을 확보하고 피난소로부터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도 협력해 업계 단체에 전화를 걸어 5,370명에게 버스, 770명에게 택시를 제공했지만 2차 피난의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15일 어제까지 2차 피난한 사람은 1,083명에 그칩니다. 전날보다 303명 늘었지만 피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에 불과하고 90%를 넘는 16,742명은 지금도 재해지 피난소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것에 더해 마을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주민의 불안도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노토반도의 료코 지사는 반드시 가설주택 등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안전한 곳에 몸을 이동시키라며 2차 피난을 호소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난 가설주택은 노토초와 아나미즈초에서도 새롭게 81개가 착공해 총 247개가 확보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가족과 피난한 후 컨디션이 급변한 40대 남성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며 재해 관련 희생이 한 명 늘어 총 희생자는 222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복구 작업과 피난에 임하고 있는 일본인데 문제는 토양의 액상화로 복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액상화는 포화된 느슨한 사질토 지반의 지진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간극 수압의 증가에 따른 응력 감소로 지반 강도를 잃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액상화 현상은 지진 시 유발되는 대표적이고 복잡한 지반공학적 현상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64년 니가타 지진 당시 지반의 액상화로 인해 아파트 건물이 통으로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토양이 액상화되는 조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하수가 지상에서 낮은 곳에 있을 것, 두 번째, 연약 지반인 모래나 실트질이 조성됐을 것, 세 번째, 지진, 발파, 말뚝 타입 등의 충격 하중에 의한 진동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의 표층 깊이가 깊을수록 지진파가 지층의 상부로 가면서 더 증폭되며 이에 따라 액상화되기 쉬운데 액상화는 지표부터 깊은 곳까지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일본 니가타시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니가타 대학 재해부흥과학연구소의 추부 아츠시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니가타시는 애초부터 액상화되기 쉬운 장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모래지반이 있어 지하수가 높기 때문에 액상화하기 쉽다. 특히 사구의 밑단에 지하수가 항상 솟아있고 물이 많기 때문에 액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조금 경사져 있기 때문에 작은 산사태적인 요소가 들어가 위에서 힘이 떨어진다거나 모래 덩어리가 움직이는 등의 상황에서 액상화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액상화하기 쉬운 모래지반인 모래가 굳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느슨한 모래층이 지하수로 채워지고 있다는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지 액상화로 인한 피해 상황은 처참합니다. 아이치현에서는 서부를 중심으로 위험이 높은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12일 이시카와현 우치나다마치 초등학교 입구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도로가 망가지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관측된 진도는 5약밖에 안 됩니다. 우치나다 초등학교는 가나자와시에 가깝고 이번 지진의 진원으로부터 비교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상황은 처참 그 자체입니다. 15일까지 확인된 붕괴 및 파손된 가옥은 1000동 이상입니다. 이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 이후 최대의 피해인데 큰 피해를 가져온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역시 액상화입니다. 도쿄전기대학의 야스다 진명예 교수는 도로가 1m 정도 고조되고 있거나 보통의 액상화 피해와는 전혀 다르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측방 유동이 일어났다. 지반이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측방 유동이라고 하는데 땅 균열의 크기 등에서 지반이 3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액상화로 인해 지반은 부드러워져 건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지중해 있던 맨홀 등이 튀어 올라 버린다. 액상화는 하천 가까이나 매립지 등에서 일어나기 쉬운데 도카이 현에도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 도처에 있다. 나고야시의 서쪽 혹은 아스다 신궁의 서쪽 근처는 옛날에 바다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가 끌려가 현재는 육지화되어 있다. 이전 지형을 재현한 지도에서는 기후현 오가키시까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나고야에서는 호리카와에서 서쪽, 아스다 신궁에서 남쪽도 바다였다. 바다였던 장소의 토사가 퇴적되어 생긴 부드러운 지반 때문에 아이치현에서는 서부를 중심으로 액상화의 리스크가 높은 지역이 퍼지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행정에 의해 위험한 지역을 알리고 있다. 스스로 그 재해 리스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화산과 지진이 터지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다가오는 구정설날, 일본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올 경우 생존 물품을 가져가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잡아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